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공세를 펴는 데 있어서 비밀병기로 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독가스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군과 맞서는 우크라이나군을 퇴각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금지된 독가스를 무기로 쓰고 있다는 건데요. 이 러시아 이런 비열한 전쟁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널은 23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난달 최전선 참호에 웅크린 채 수류탄을 투하하는 러시아 드론의 포위 공격을 받은 바 있는데 처음에는 폭발하지 않은 폭탄이 떨어졌을 때 안도했지만 곧 강한 염소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러면서 이는 수류탄에서 유독가스가 새어나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저널이 이어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는 이 클로로피크린을 비롯한 이 가스 공격이 부쩍 늘어났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독가스 살포는 공습, 병력 침투와 함께 진군의 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저널에 따르면 이 항공기가 활공 폭탄을 투하해서 우크라이나 진지를 훼손하고 드론이 가스를 살포하는 수류탄을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서 클로로피크린에 노출되면 피부가 화상을 입고 눈물이 계속 흐르게 되며 폐가 가스의 자극을 받아서 호흡곤란이 옵니다. 이 가스는 공기보다도 무거워가지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이 참호 구석구석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병력이 고통 속의 참호를 벗어나서 무기력해지면 무기를 완전히 갖춘 러시아 보병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방독면이 없으면 숨조차 쉬기 어려운 무방비 상태가 되고 설사 방독면이 있어도 조준 사격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 이 월저널의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최전선에서 조금씩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부도시 아우디카의 인근에서 이들을 검진한 자원봉사 의료진 올렉시 보스코는 남성들의 증상과 냄새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금지된 화학 자극제인 클로로피크린으로 추정되는 독가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 또 의료진, 군인, 국제연구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전장에서 독성가스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같은 화학무기 사용은 러시아가 봄철 대공세를 통해서 점령지 확대를 시작한 것과 맞물려서 더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2년 러시아의 초기 공격을 격퇴한 후에 양측이 강화된 방어선을 상대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정상적인 전투 방식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독가스라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조금씩 진격해 오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미군이 이달 초에 전선에 사용되는 화학무기의 제조 및 공급에 관여하는 러시아 기업과 정부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클로로피크린을 지목했습니다. 살충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이 화학물질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기화됐고 러시아도 가입한 화학무기협약에 의해서 전투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월저널에 의하면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집계한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사례는 1891건입니다. 러시아가 동부에서 침공 속도를 높이기 시작한 지난 3월에는 373건, 그리고 4월에는 444건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군이 화학무기 클로로피크린과 폭동 진압제를 우크라이나 군을 요새화된 위치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런 화학물질의 사용은 이미 알려져 있을 정도로 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이 진군을 위한 공식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육군의 드미트로 세리엔코는 이 러시아군의 독성 화학물질 사용은 우리에게 이제 일상의 현실이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이달 초에 러시아군의 클로로피크린 사용을 화학무기 금지조약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군의 화학무기와 연계된 러시아 정부 기관, 기업들을 대거 제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발표 후에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 군대가 독가스를 사용했다는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생화학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에도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불법 화학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그러면서 최전선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를 확인했으며 그들은 주로 최루탄과 기타 화학물질을 투하는 소형 드론의 공격을 거의 매일 받고 있었다라고 보도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CS라고 알려져서 진압경찰이 흔히 사용하는 이런 가스의 사용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따라 전쟁 중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정상적인 전투로는 우크라이나군을 대항할 수가 없다 보니 그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생화학무기에 의지하는 것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네츠크주의 리만 근처에서 지역을 방위하고 있는 슬라바 중위는 자신의 지역에 있는 일부 우크라이나 부대가 거의 매일 가스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은 미국 전투 의무병이자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간호사인 레베카 마시오로스키에 의해서도 직접 확인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라프는 러시아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류탄 형식의 화학무기 사진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학무기 전문가이자 전 화학무기 금지기구 연구소장인 마크 마이클 볼룸은 회수된 무기가 일반적으로 최루탄으로 채워지는 K-51 가스 수류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당국이 화학무기의 사용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러시아 군들은 화학무기의 사용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대놓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통박을 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흑해함대 제810 해군 보병 여단은 지난 12월 텔레그램에 K-51 가스 수류탄이 우크라이나 진지에 투하됐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화학무기 배치를 자랑했습니다. 캡션에는 무기를 제공하고 시적절하게 전달해준 방사선, 화학, 생물학 방어부대의 수장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23년 5월 러시아 국영TV 방송인 채널1에서는 뉴스 보도에서 한 러시아 군인이 적군은 방독면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방독면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러시아군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 부쩍 공론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전쟁 초기부터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가 만약 생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나토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나토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이미 생화학무기를 본격적으로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연이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함께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것은 러시아가 결국 이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 있다는 것 자체가 자칫 러시아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러시아 내부에서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군의 고전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러시아 내부의 혼란과 푸틴의 통치 기반 위기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곧 푸틴 대통령에게 생화학무기 사용을 넘어서 핵무기 사용의 위험을 감수할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전술핵 사용 위협이 그저 말로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주도로 구성된 타이거팀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러시아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이거팀이란 특수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내에 구성되는 긴급 태스크포스 팀을 일컫습니다. 백악관 내 타이거팀은 이미 지난 2022년 2월 28일 구성되었는데 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미군 및 나토군의 군사 개입 레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면 푸틴은 11월에 미국 대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설사 전술핵 무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극적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바이든 정부가 나토 동맹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비겁자 바이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들면서 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강한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